자,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97회입니다. 자, 97회. 자, 첫 번째 문제. 다음 중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했어요.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변화가 있어야지 거래를 하겠어요. 그죠? 그게 아닌 것들은 거래가 아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주문, 계약, 약속, 채용, 담보의 제공, 보관 이런 것들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라 했습니다.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해놨습니다.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체결한 건 회계상 거래가 아니에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임차 보증금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자, 얘는 거래 맞죠, 그죠? 두 번째,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원가 500만 원의 마스크가 소실됐어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원가 500만 원의 마스크가 팔아먹는 상품이라면 대변의 상품, 차별 뭐라고요? 재해 손실이라는 비용이 발생하니까 거래가 맞습니다. 마스크 8만 장을 80만 원에 구입하겠다고 상품의 주문서를 메일로 발송했어요. 주문서를 발송했을 뿐이지 어떻게 물건을 구입한 거 아니죠. 자, 거래가 아닌 것은 몇 번이라고요? 3번입니다. 3번. 카드 대금 50만 원이 통장에서 이체되다 차별의 미지급금, 대별의 보통예금 이렇게 되겠죠. 그죠? 거래가 아닌 것은 3번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음의 개요 중에 성격이 다른 것은 어느 놈이 성격이 좋고 어느 놈이 안 좋으냐 이런 거 아니라고 했죠. 자, 1번 미수금 코드 번호는 120번입니다. 선수금 코드 번호는 259번이고요. 차량 운반구 208번이고요. 당좌예금은 102번이에요. 얘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자산이냐 부채냐 구분할 줄 아느냐 보는 거예요. 정답은 몇 번이라고요? 2번입니다. 선수금 뭐라고요? 부채예요. 부채. 세 번째 갑니다. 다음 중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당좌예금, 현금 및 현금성 맞죠, 그죠? 통화대용증권, 현금이니까 맞습니다. 우편환증서, 환자가 들어가면 현금 맞다 그랬죠? 정답 몇 번이라고요? 4번입니다. 받을 외성매출 합쳐서 뭐라 된다? 매출 채권이라 얘기했어요. 자, 4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총수익을 바르게 계산한 것은 단 주어진 자료만 고려한다 했습니다. 기초의 자산, 기초의 자본, 기말의 자산, 기말의 부채, 총비용 나왔습니다. 일단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건 뭐와? 기초의 내 돈인 뭐와? 자본과 기말의 자본을 비교하는 거죠. 기초의 자본 얼마? 64만 원. 기초의 자본은 64만 원. 장사를 해서 기말의 자본이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말의 자본이란 것은 뭐에서? 기말의 자산에서 기말의 부채를 빼면 되겠죠. 기말의 자산 120만 원, 기말의 부채 30만 원 빼면 얼마 나옵니까? 90만 원 나옵니까? 그럼 자본이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순이익이다, 손실이다? 순이익이 발생했겠죠. 순이익이 얼마라고요? 26만 원만큼 순이익이 발생한 거예요. 순이익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수익이 더 많다는 얘기죠. 자, 총수익이 얼마였어요? 몰라요. 총수익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총수익에서 마이너스 뭐 뺐다고요? 총비용 얼마예요? 10만 원을 빼고 나니까 얼마가 나오더라? 당기순이익이 26만 원이 나오더란 얘기죠. 그럼 총수익은 얼마가 돼야 돼요? 얘가 36만 원 돼야 되는 거 맞습니까? 총수익은 36만 원 나오더라. 답은 36만 원. 정답은 3번입니다. 어렵지 않죠?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다섯 번째. 다음의 내용과 관련된 예시 중에서 성격이 다른 것은 나왔습니다. 유형자산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당해 유형자산의 원상 회복을 시키거나 능률 유지를 위한 것은 수익적 지출을 한다. 자, 건물에 피난시설 설치한 건 뭐라 합니까? 자본적 지출이죠. 파손된 건물의 유리를 교체하는 건 뭐예요? 수익적 지출이에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이 더 비싸다고 그랬죠? 자, 이건 자본적 지출이고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는 당연히 자본적 지출이 맞습니다.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 되겠죠. 2번. 유리의 교체. 여섯 번째예요. 다음 중에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는 영업이익이 어디서 나오는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내용 보시면요. 1번 영업부 직원들의 야근 식대를 현금주였어요. 야근 식대 뭐로 처리합니까?
복리후생비 811번이에요. 거래처에 상품을 판매하고 배송비 5,000원을 현금지였습니다. 물건을 배송할 때 들어가는 비용만 한다고요? 운반비는 824번이에요. 자, 세 번째, 광고용 전단지 인쇄대금 3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줬다. 광고용 전단지, 광고선전비죠. 광고선전비 833번입니다. 정답 몇 번이라고요? 4번이에요. 소방상사의 단기 차액금 1,000만원에 대한 이자 10만원을 현금지했다. 이자 주면 이자 비용이라고 그러죠. 이자 비용은 영업 외적인 비용입니다. 코드 번호 951번이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영업이익이 미치지 않는 거래는 영업 외 비용 4번입니다. 7번째, 다음 분계의 내용을 계정별 원장에 정리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차변에 접대비 100만원, 대비 현금 100만원이에요. 그럼 접대비 계정은 어느 변에? 차변에. 상담한 계정은 뭘로 갑니까? 현금 들어가야 되는데 3번 틀렸네요. 그죠? 그럼 현금 계정은 어느 변에? 대변에. 뭐로 가야 돼요? 접대비 들어가면 되겠죠. 정답 몇 번? 2번입니다. 2번. 이거 뭐 그냥 완전 기초적인 문제예요. 완전 기초 문제. 8번째, 다음 중 거래의 판례소와 그 예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기 자본 5천만 원을 대표자 명의의 통장에서 출자하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출자했다는 얘기는 사장님이 회사에 돈을 갖고 온 거죠. 차변에 자산이 그만큼 증가하고 대비만다 자본이 증가하는 건 맞습니다. 두 번째, 기계장치 7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해서 구입했습니다. 차변에 기계장치라는 자산이 증가하고요. 대변에는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합니다. 맞고요. 세 번째, 금융기관에서 1억 원을 1년 만기로 차입하고 현금을 지급받다 했습니다. 차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1억 증가하고요. 대변에 단기 차입금 부채가 증가하는 문제가 맞습니다.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네요. 4번. 왜냐하면 약속금 300만 원을 발행하여 외상매입금을 지급했어요. 차변의 외상매입금 300만 원, 대변의 지급금 300만 원이죠. 그럼 차변의 외상매입금 뭐라고요? 부채의 감소와 대변 뭐라고요? 부채의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문제 9번. 다음 설명에서 갈로 안에 적절한 단어는 무엇인가? 무엇은 제품, 상품 등의 매출에 대응되는 원가로서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에 대한 제조원가 또는 매입원가이다. 뭐예요? 매출 원가의 산출 과정은 손익계산서의 본문으로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정답 몇 번이라고요? 2번입니다. 2번. 매출 원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말 아니죠, 그죠? 10번 문제. 다음 중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은 무엇인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있다 그랬습니다. 뭐와? 토지와 뭐 있다? 건설 중인 자산. 정답은 4번이요.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얘기는 건물을 짓고 있는 과정입니다. 건물 짓고 있는 과정에서 그 건물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그래서 4번이었습니다. 자, 11번. 다음 자료를 참고해서 기말 자산을 바르게 계산한 것은 물었습니다. 단, 부채 총액은 기초와 기말이 동일하며 주어진 자료만 고려한다 했어요. 자, 일단 1월 1일 날 자본이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1월 1일 날 똑같은 문제 나왔네. 기초의 자본이 얼마예요? 기초의 자본이 55만 원. 장사를 해요. 장사를 해서 번 돈이 많다면 기말의 자본은 증가할 것이고, 맞습니까? 쓴 돈이 많다면 기말의 자본은 줄어들겠죠. 자, 이 문제에서는 수익과 비용을 비교했을 때 수익이 많아요? 비용이 많아요? 비용이 더 많은 거 맞습니까? 그러면 단기 순이익이다, 순손실이다? 순손실이 발생해요. 순손실이 얼마일까요? 24만 원의 순손실입니까? 수익이 48만 원, 비용이 72만 원이니까 24만 원만큼 순손실이 발생하더라. 순손실이 발생한다는 게 기말 자본이 줄어드는 거죠. 이 55만 원에서 24만 원이 줄어들면 얼마 든다? 31만 원. 요게 뭐라고요? 기말의 자본. 그런데 기말의 부채는 나와 있죠. 기초의 부채와 기말의 부채는 동일하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기말의 자본은 31만 원. 기말의 부채는 얼마? 80만 원이에요? 80만 원. 그러면 기말의 뭐는 자산은 얼마 나오는 거? 111만 원 나오겠죠. 어려운 문제 아니죠? 정답은 3번 111만 원.
12번째.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실체가 없다. 무형의 뭐 느낌이 나네요. 그죠? 무형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갖는 비화폐성 자산에 관련된 개정과 올바른 것은 지금 얘들이 묻는 것은 무형 자산을 찾아라 하는 겁니다. 자,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이에요. 특허권. 우리가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이랬으니까 무형 자산이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13번입니다. 상품 매출에 대한 계약금을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받고 대변에 상품 매출로 분기하였다. 이로 인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 미치는 영역으로 오른 것은 해놨습니다. 자, 원래 뭐가 했냐하면 계약금을 현금 받으면 뭘로 처리해야 돼요? 선수금 처리하셔야 돼요. 차배 현금 100원 얼마 받았다고요? 돈 없죠? 100원 대변에 선수금 100원이라고 분기하는 게 원래 정상입니다. 맞나요? 이게 정상인데 얘들은 차변에 현금 100원을 받았는데 얘를 뭘로 분기했다고요?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고 잘못 분기했다는 얘기예요. 상품 매출 100원이라고 잘못 분기했어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상품 매출이라 분기를 하면 안 되는데 상품 매출이라 분기를 했죠. 맞나요? 그럼 수익이 어떻게 된다? 많아지겠죠. 과다하게 성장했죠. 수익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뭐도 단기 순이익도 과대하게 개선되는 겁니다. 원래는 뭘로 적어야 돼요? 선수금이라는 부채를 적어야 되죠. 근데 부채를 적었어요? 안 적었어요? 안 적었어. 그럼 부채가 어떻게 된다? 과소개상되겠죠. 부채가 원래 대변에 있으니까. 자, 보시면 부채는 과소개상되고 수익은 어떻게 된다? 과대하게 생긴다. 정답 몇 번? 4번입니다. 14번째. 다음 중에 자산, 부채, 자본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자산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으로 미래 현금 흐름 창출에 기여하는 잠재력을 말한다. 말 자체가 어려워요. 자, 자본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여 또는 순자산으로서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잔여 청구권이다. 대충 느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미래의 자원의 유입이 예상돼. 자, 자원이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유출이 예상되는 거죠. 돈 갚아줘야 되는 거니까.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복식 보기를 적용 시 대차 평균의 원리가 사용된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3번이다. 15번째. 오늘은 안 나오나 했더만 또 나오네요. 그죠?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물었어요. 자, 매출액 있고요.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원가, 급여, 접대비 나옵니다. 자, 일단 뭐부터 구해야 된다? 순매출액을 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죠? 문제 보니까. 왜냐하면 매출액 자체가 있고 매출 애누리, 할인 및 환입이 이런 말이 있으니까 순매출액부터 구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순매출액은 총매출 얼마? 1억 마이너스 매출 애누리, 할인 및 환입 얼마 있습니까? 300만 원 있어. 300만 원. 을 빼주면 순매출이 나오겠죠. 얼마 나옵니까? 9,700만 원. 매출원가가 나와 있죠? 매출원가 나와 있으니까 바로 매출 총이익 가면 됩니다.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산출해요? 오케이.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 순매출액 얼마? 9,700만 원. 마이너스 매출원가 얼마? 7천만 원. 을 빼주면 매출 총액이 얼마 나온다고요? 2,700만 원이 나오더라. 정답 몇 번이에요? 2번 2,700만 원. 자, 다음 페이지에 사업자 등록증 수정하는 문제 나오고요. 하나하나 수정할 때 주의하셔서 수정하셔야 합니다. 다음 2번, 3번 다시 나오고요. 자, 우리는 4번 일반적 표입력 가겠습니다. 일반적 표입력. 날짜 7월 1일자부터 갑니다. 7월 1일. 국제상사로부터 상품 1,500만 원을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한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계약금 150만 원을 당사의 당좌인 계좌에서 이체하다 했습니다. 자, 상품을 매입하기라면 돈을 줘야 돼요? 받아야 돼요? 돈 줘야겠죠? 상품 사는 거니까. 자, 어느 변의 당좌예금? 대변의 당좌예금이에요. 이게 헷갈리시는 분이 한 번씩 있어요. 잘 생각해보고 회계 처리해보시면 그렇게 많이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얼마만큼 당좌예금 보내줬어요? 150만 원.
뭐 준 거예요, 결국은? 오케이. 계약금을 먼저 지급한 거니까 선급금이라고 얘기치랍니다. 차변에 선급금 150만원. 그러니까 푸시는 거 보니까 지금 분개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개를 안 한다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 책에다가 분개를 안 하고 머릿속으로 분개를 하셔서 바로 입력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비추합니다. 손으로 써보셔야 돼요. 손으로 쓰는 이유가 왜 쓰냐면 나 손으로 안 써도 잘하는데 하나도 안 틀리고 계속 맞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수기로 자꾸 쓰는 버릇을 들이셔야지 실력이 늡니다. 원래 공부란 게 자꾸 쓰고 같은 거 자꾸 내용을 자꾸 읽어보고 해야 되죠.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7월 29일자. 솔파전자의 외상 매출금 3천만 원이 보통 예금 계좌에 1천만 원, 나머지는 당좌인 계좌에 입금됐다 했습니다. 외상 매출금 회수한 거죠. 차별이 어디로 들어왔다고요? 보통 예금 계좌에 돈 들어왔어요. 얼마만큼? 1천만 원 들어왔어요. 자, 차별에 보통 예금 1천만 원. 또 무슨 예금? 당좌 예금 계좌에 얼마 들어온 거예요? 2천만 원 들어왔어요. 차별에 당좌 예금 2천만 원. 둘 다 뭐 받은 거? 외상 매출금 받은 거예요. 대변에 외상 매출금 회수한 금액 얼마라고요? 3천만 원 되겠죠. 외상 매출금은 당연히 뭐가 들어간다고요? 거래처 동그라미 체크 안 하시면 감점. 다음 날짜 8월 7일자 갑니다. 당사는 보유하고 있던 토지 취득원가 5천만 원을 영동상사에 6천만 원에 매각하고 대금 중에 4천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지급받았으며 나머지는 다음 달 10일에 수령하기로 했습니다. 뭘 팔았다고요? 토지. 부러워요. 땅을 팔다니. 자, 대별에 토지를 팔았습니다. 토지의 장부가액 취득원가 얼마짜리? 5천만 원짜리. 자, 대별에 토지 5천만 원. 5천만 원짜리를 얼마에 팔았어요? 6천에 팔았죠. 6천에. 대별 뭐가 생긴다고요? 유형산, 처분, 이익. 얼마? 1천만 원 돈 벌었네. 1천만 원. 6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 4천만 원 뭘로 받았으며? 보통 예금 계좌로 이체 받았으며 차별에 보통 예금 얼마만큼? 4천만 원. 나머지 다음 달 10일에 받기로 했대요. 뭘로 처리해요? 오케이. 미수금입니다. 상품이 아닌 물건 팔고 돈 받은 건 미수금. 금액은 2천만 원. 미수금 동그라미 할까요? 자, 동그라미. 딴 코드 번호 외우라 소리 잘 안 하는데요. 제가 외우라고 얘기하는 코드 번호가 있어요. 지금은 아직까지 그 단어는 안 들어가서 지금 설명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코드 번호 여러분들 이건 외우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251, 252, 253입니다. 251이 뭘까요? 얘가 외상 매입금이에요. 252가 뭘까요? 얘가 지급업이에요. 지급업. 253 뭘까요? 얘가 미지급금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1급 단원 들어가면 FAT 1급 전산액 1급 들어가면 얘 세 가지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틀립니다. 왜 틀리느냐? 보통 문제상에서 지문 나올 때 이렇게 나와요. 비품을 구입하고 대금 외상을 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외상 매입금이에요? 미지급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미지급금인 거 알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우리가 부가세에 관련된 회계처리를 해보면 이 분계를 알아서 해줘 컴퓨터가. 그러면 잘못되어 있으면 내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안 고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그 문제 틀린 거지. 그래서 얘는 코드 번호 대수를 외우라고 얘기해요. 251부터 유동부채가 시작되거든요. 251, 252, 253, 251 외상 매입금, 252 지급업, 253 미지급금, 254가 예수금이에요. 그까지는 볼 필요 없는데 253까지는 외우고 계셔야지 실수를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외우라고 얘기합니다. 참고로 얘기했습니다. 자, 당사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이 로지스를 통해 상품을 킥으로 보냈다. 상품 운송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수취했다 했습니다. 어느 변에? 대변에 뭐 줬어요? 현금 지급했어요. 현금 얼마예요? 25,000원. 뭐 준 건데? 오케이. 운반비 준 거예요. 운반비. 금액은 25,000원.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10월 2일자입니다)
송정상사의 파산으로 인하여 송정상사의 외상 매출금 120만 원을 전액 대손 처리하기로 나와 있습니다. 자, 10월 2일 현재 대손 충당 잔액은 90만 원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친절하게 충당금 잔액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충당금이 얼마 있는지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합계 잔액 산표 가서 찾아보셔야 됩니다. 말이 없으면 찾아봐야 돼. 여기 있으니까 있는 자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느 변에? 대변에 뭐가 없습니다고요? 외상 매출금 얼마만큼? 120만 원이 대손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를 대비해서 모아둔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 있다고요? 90만 원. 그럼 차변에 대손 충당금이 얼마요? 90만 원 들어갈 거고요. 나머지는 뭘로 처리해요? 대손 상각비로 회계 처리합니다. 대손 상각비 얼마? 30만 원 해야지 금액이 떨어지겠죠. 그죠? 당연히 외상 매출금은 거래처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 외상 매출금은 코드 번호가 몇 번이라고요? 얘가 원래 108번이에요.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부터 입력하면 되니까. 얘가 외상 매출금이다 대손 충당금이라고 그랬죠? 그럼 얘는 몇 번 와야 된다고요? 109번 와야 돼. 109번. 코드 한 100만 년 만에 제가 분필을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안 떨어뜨리는데 원래. 자, 코드 번호가 108번에 대한 평가가 되니까 109번으로 가야 돼요. 109번. 자, 10월 2일자였습니다. 다음 날짜 10월 9일로 넘어가면 10월 9일. 당사 영업부 건물의 수리 및 설치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지출하고 대금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는 건물 계정을, 화장실 타일 수선은 수선비 계정을 사용하시오 해놨습니다. 이는 뭘로 준 거예요? 보통 예금으로 준 겁니까? 자,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대변에 보통 예금. 얼마예요? 151만 원. 151만 원. 뭐 설치했다고요? 엘리베이터 설치? 장난해? 누가 타는 엘리베이터인데 150만 원이야? 자, 차에 뭐로 처리한다고요? 건물로 처리하는 건 얼마? 150만 원. 화장 타일 수리한 건 뭐 한다고요? 수선비예요. 얼마? 만 원 되겠죠? 10월 9일자였습니다. 다음 날짜 며칠? 11월로 넘어가. 11월 20일입니다. 11월 20일. 판매부서 직원의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분 22만 원과 지원 부담분 22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습니다.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 계정을 사용하시오 했습니다. 최근 문제에 오면서 특징이 뭐냐 하면 얘들도 전산회계도 뭘 많이 쓴다? 보통예금을 훨씬 많이 쓰고 있어요. 웃긴 게 자꾸 두 개의 시험이 비슷비슷하게 자꾸 따라가는 느낌이 있어요. 자, 일단 대변에 보통예금 얼마 준 거예요? 44만 원, 22만 원, 22만 원이니까. 자, 건강보험료 중에 회사 부담분은 뭘로 처리합니까? 복리후생비 처리하겠죠? 회사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니까 복리후생비가 22만 원. 사원이보다 직원 부담에는 22만 원 뭘로 처리해요? 예, 얘는 급여 지급할 때 먼저 빼고 주기 때문에 원천일수 했는 거니까 얘 수금 22만 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날짜 11월 25일자 갑니다. 11월 25일. 하나은행으로부터 6개월 후 상환조건으로 2천만 원을 차입하고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으니까 어느 변에? 차변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보통예금. 얼마 들어온다고요? 2천만 원 빌려왔어요. 2천만 원. 대변 뭐라고 그래요?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 대변에 단기 차입금 2천만 원. 단기 차입금 체크해야겠죠? 자,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틀린 내용이 있나 없나 체크하면서 가는 거 맞죠? 여러분 보시면서 어디가 틀렸는지 체크하면서 가야 됩니다. 안 부러졌네. 자, 수정분계. 정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 7월 18일자. 7월 18일. 영업부 건물의 화재보험료 82만 원을 건물로 처리했다. 뭘로 처리했는데 가면? 원래 뭘로 처리했다고요? 건물에 돼 있죠. 뭐 준 건데? 보험료 준 건데. 보험료로 고치면 되겠죠. 건물 대신에 보험료로 수정하세요.
다음 날짜 며칠? 9월 20일자. 금호 상사에서 상품 300만 원을 매입하기로 하고 현금으로 지급한 계약금 30만 원을 선수금으로 입금 처리를 확인했다. 무슨 말이에요? 차변에 뭐 있어요? 차변에 현금 돼 있죠. 맞습니까? 얼마만큼? 30만 원만큼. 30만 원. 대외 뭐 돼 있다고요? 선수금 해서 30만 원 돼 있다는 얘기예요. 얘를 수정하실 때, 고치실 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선수금 아니잖아. 그죠? 차변에 현금 아니잖아. 차에 뭐 하면 돼요? 차변에 선급금 고치면 되지 뭐. 차변에 계정하고 나가서 선급금 고치면 되고요. 대외 선수금 나가서 뭐 하면 돼요? 현금 하시면 되겠죠. 요렇게 하면 감점. 왜 감점? 거래처. 누구도 가야 돼요? 선급금의 금호상사. 맞습니까? 이렇게 들어가야지 감점이 없어요. 됐나요? 자, 12월 31일 기말 결산 정리 분기 나옵니다. 12월 31일. 자, 한번 내용만 볼까요? 1번은 수동, 2번 수동, 3번 수동, 4번 자동. 자, 1번부터 봅니다. 12월 31일 첫 번째. 결산이 현재 보통 예금에 대한 기간 경과 발생 이자는 15,000원이다. 자, 보통 예금에 대해서는 내가 이자를 받아야 돼요? 줘야 돼요? 돈 받아야 되지. 맞습니까? 받아야 되는데 이 15,000원만큼 이자가 발생했는데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못 받았다 하더라도 뭐를 발생한다? 대변에 이자 수익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얼마만큼? 15,000원만큼. 근데 이 돈을 못 받았으니까 못 받은 돈만 간다? 미수수익이라고 해요. 차변에 미수수익. 금액은 15,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31일. 기말 현재 현금 과부족 8만 원은 대표자가 개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으로 판명됐다 했습니다. 합계자력산표 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합계자력산표 가서 확인해 보시면 차변에 현금 과부족이 8만 원 있어요. 이 내용을 보고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그럼 차변에 8만 원 있으니까 어느 변 가라고요? 대변에 현금 과부족 넘어가라. 얼마만큼? 8만 원. 이건 뭐가 누가 쓴 거라고? 대표자가 개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래요.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이면 뭘로 처리해요? 인출금으로 처리하죠. 차변에 인출금 얼마? 8만 원. 이것도 정답인데 차변에 자본금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원래 이 인출금은 기말결산시에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나중에 뭘로 정리해야 돼? 자본금으로 정리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를 자본금으로 가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인출금으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인출금 정리하면 문제가 없으니까. 다음 문제 다시 한번 31일 갑니다. 다시 한번 31일. 4월 1일 우리 은으로부터 3천만 원을 연 이자율 5%로 12개월간 차입하고 이자는 12개월 후에 차입금 상환 시에 일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결산 분기를 하시오. 단 이자는 월화 계산하시오 해놨습니다. 자, 일단 돈을 차입한 겁니다. 맞습니까? 차입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빌려온 돈이죠. 빌려온 돈이 얼마 있다고요? 3천만 원. 1년에 이자를 얼마 주기로 했어요? 0.05, 5%입니까? 그럼 1년에 이자가 얼마예요? 3, 5는 15, 하니까 150만 원이에요. 1년분 이자가 1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얘는 언제 빌린 거예요? 4월 1일 날 돈을 빌려서 4월 1일 날 빌려서 지금 언제예요? 아니 지금이 12월이죠. 4월 1일 날 빌렸으면 4월 말, 5월 말, 6월 말, 7월 말, 8월 말, 9월 말, 10월 말, 11월 말, 12월 말까지. 오늘이 12월 31일 같으면 이 기간 동안이 몇 개월이에요? 9개월이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개월 맞습니까? 9개월만큼의 기간이 지났잖아. 그럼 이만큼 이자를 줘야겠죠. 그걸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곱하기 1년 12달 중에서 몇 개월? 9개월. 3, 4는 12. 얼마나 오든가요? 이렇게 계산하면. 112만 5천 나옵니까? 그럼 112만 5천 원만큼의 뭘 줘야 된다고요? 이자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자는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차압에 뭐라 분기한다고요? 이자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분기하는 거예요. 얼마큼요? 112만 5천 원만큼. 근데 얘를 돈 줬다 안 줬다? 지급하지 않았어요. 지급하지 않은 걸 뭐라고 그래요? 미지급 비용이라고 그래요. 미지급 비용. 금액은 112만 5천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셔야지 정상입니다. 됐습니까? 자동결산은 어디 간다고요? 결산자료 입력가죠. 결산자료 입력가는데 이 문제에서는 대손 문제밖에 없죠. 그래서 외성매출금 자리 가서 스페이스바 엔터, 바드름 자리 넘어가시면 되고, 단기 대금 자리 가서 넘어가시고 체크하시면 되고, 나머지 거는 다 스페이스바에서 없애주면 되죠. 없애주고 뭐 한다고요? 결산 입력하면서 결산 반영하셔야 돼요. 결산 반영. 밑에 단수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결산 반영 누르시고 뭐예요? F3 전표 추가. 됐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밑에 조의 답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5월 31일 현재 유동자 산잔액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뭘 찾아야 될까요? 어디 가야 돼요? 자, 재무상태표를 보셔도 되고요. 뭘 봐야 된다? 학계자에서 봐야 되는데 재무상태표 보는 게 깔끔합니다. 자산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유동자산 얼마 나오던가요? 1억 9천 400 4만 2천 원 1억 9천 464만 2천 원 여기 나오는지 다시 한번 재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안 나오신 분들은. 자, 두 번째 가봅시다. 이게 재무상태표 찾은 이유는 계정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찾은 거예요. 1월 말 미수금의 장부가액은 전기 말과 대비해서 얼마나 증가했는가? 자, 뭐가 하면 전기 말과 비교하는 문제 나왔죠. 그럼 전기계 나와야 돼. 그럼 얘는 당연히 어디 봐야 된다고요? 재무상태표 가야지 전기 내용이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비교해 보면 얼마만큼 증가한 거? 50만 원 증가했어요? 50만 원 증가했대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창을 열어보면서 그 창의 구조가 어떻게 생긴지 구조를 눈에 자꾸 익히셔야 돼요. 익혀 놓으시면 좋은 게 뭐냐면 뒤에 향후 상위 급수 갔을 때도 훨씬 이걸 알고 나면 뒤에 가서 더 편리하게 바뀌는 거예요. 편리하겠죠, 당연히. 기본 알고 가는 게 있으니까. 세 번째, 상반기 1월부터 6월 중에 접대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월과 가장 적게 지출한 월의 차이 금액이 얼마인가? 뭐 봐요? 총계정 원장 보면 한눈에 비교하기 편해요. 계정 과목이 하나일 때. 그래서 총계정 원장을 보통 강추합니다. 보면 가장 많이 지출한 월과 적게 지출한 차이 금액이 얼마? 70만 원 나오던가요? 70만 원.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됐나요? 채점 한번 해봐요.